대출이 5대 은행 가계대출이 한 달 새 5.2조가 늘었다. 그래서 700조가 넘어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5.2조. 700조인데 5.2조가 늘었다. 가계대출이 이게 신용대출도 포함이겠지. 주담대는 좀 더 적겠지. 네. 그러면 거의 몇 프로가 늘어난 거예요? 감이 잘 안 오는데 5.2조 늘었다고. 7조면은 1%잖아. 그죠? 그러니까 0.8%가 늘었네요. 그죠? 잘 모르겠는데 이거. 5.2조. 그런데 이제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 뭐 한 27조, 30조 하니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대출이 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요렇게 대출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대출 받아서 뭐 했겠어요? 집 사죠. 코인 했을까? 아니겠지. 집 샀겠지. 그죠? 5조 받아서 코인 집 샀겠죠. 그러니까 대출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거래량이 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자 보세요. 실거래는 그 계약일 기준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4월에 실거래를 했다, 5월에 실거래를 했다, 그럼 잔금은 보통 6월, 빨라야 6월이나 7월에 한다. 네. 그래서 제가 3월달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3월 거래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3월달에 계약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니까 대출은 5월달에 많이 늘어날 거다. 한 2달 뒤에 잔금하니까. 그래서 실거래 건수는 대출의 선행지표다. 그치? 그러면 5월달에 거래가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7, 8월? 6월, 7월도 대출이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보나마나 이제 6월, 7월 되면 이런 이야기 나오겠죠. 가계대출이 늘었다. 대출을 많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부채 비율이 또 나오는 얘기는 항상 부채 비율이 높아서 GDP 대비 부채가 높아서 큰일이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여기서 금리 인하해도 되겠냐. 이런데 금리 인하하면 나라를 생각 안 하는 것들이다, 다들. 이게 나라냐? 또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나라냐? 이제 감정이 호소하는 거죠. 네, 이게 나라냐, 뭐. 어떤 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지금 거래가 없다는 이야기는 수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져야 산다. 근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 않냐. 계속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냐. 그래서 수요가 다 소진돼서 6, 7, 8월이 되면 수요가 소진됐기 때문에 그때는 거래가 없어지면서 가격이 많이 조정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선행지표라 그랬잖아. 6월, 7월에 또 대출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죠. 아직 다 안 올랐어요. A만 올랐다니까요. 이제 B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로 가겠죠. 이걸 생각 못 하는 거야. 자,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자, 이게 A급지라고 칠게. 내가 8억짜리 집이 있어요. 이게 B급지야. 이 B급지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서 다 A급지로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려고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노리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을 팔고 여기 샀어요. A급지 샀어요. 그러면 B급지는 수요가 마이너스 1이니까 주춤할 거고 A급지는 오르겠죠. 가격이 더 벌어지겠죠. 네. 그럼 이제 11억이 됐어요. 얘는 8억이고. 그러면 얘는 팔고 넘어가기가 부담스럽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A급지로 가기가 좀 그러니까 A급지에 B급지에 눌러 살거나 이 B 뒤에 C가 있다는 거지. 이야, 붙었네. 이번 참에 C를 팔고 B로 가자. 8억이고 얘가 5억인데 팔고 가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이제 얘는 수요가 주춤하고 얘는 1억이 9억이 되겠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A에도 거래량이 일어나고 B에도 거래량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이게 B가 벌어지면 이제 C의 거래량이 일어나겠죠. 거래량이 A가 늘었다가 B가 늘었다가 C가 늘고 가격도 A, B, C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가 있겠죠. 이게 수요가 없다는 게 그럼 A하고 그 서울 강남에만 거래가 좀 됐다고 해서 이게 그 다음에 다른 25개구가 다 있는데 그 중에 3개구, 4개구 빼고 나면 나머지 구에서는 집 다 사팔 안 하냐 이야기지. 그리고 오르면 수요가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쌓였으니까 사는 거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도 안 오른 노도광이라든지 강남 3구랑 한강 주변에 있는 몇 개구, 15개구 정도 빼고 나면은 나머지 구들은 하나도 안 올랐으니까 거기는 아직도 여전히 수요가 있는 거 아닌가? 심리가 불면 글로 가는 거 아닌가? B로 가려고 하는데 B로 못 사니까 A, C 사는 거 아닌가? 이게 더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 7, 8에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런 말장난 같은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냥 6, 7, 8 한번 보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한번 보자. 어떻게 되나. 아니 그렇게 되려면 금리가 갑자기 올라간다든가 물량이 완전히 쏟아진다든가 이런 변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DSR 2단계가 있습니다. DSR 2단계에는 고정금리는 약하고 변동금리 위주로 하잖아요. 지금은 고정금리 위주로 받지 않습니까? 고정금리 3.5도 있던데. 그리고 그 1억 기준으로 봤을 때 DSR 3단계까지 했을 때 줄어드는 한도가
1억이라는 거죠. 스트레스 DSR로 인해서 줄어드는 한도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스트레스 DSR을 2단계, 3단계 진행한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질 거다? 조정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뭐냐면 2021년, 20년에 서울, 다주택자는 대출도 안 해주고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에 뭐 무주택자가 아니면 대출 안 해주던 시절이 있죠. 그때 집이 안 올랐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실제로 10억짜리, 20억짜리 집을 사면서 있잖아요. DSR 풀 채워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 집을 팔고 현금으로 가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가계부채가 많다고 하지만 우리 그 국민 계정의 재무제표, 그 한국은행에서 1년마다 하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는 부채 비율이 17%예요, 가계가. 실제로 대출 많이 안 받는다니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스트레스 DSR로 인해서 줄어드는 한도보다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가 더 집값에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분위기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게 아니라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라니까. 돈은 어떻게든 구해오는군요. 그렇죠. 어떻게든 구해온다니까. 다 구해온다니까. 그죠? 그 대출이 안 많다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아서 대출이 많은 거고 부동산 자산 전체 자산 대비 17%밖에 대출이 없고 현금 자산이 거의 17%에 맞먹는다니까요. 생각보다 낮네요. 생각보다 낮다니까요. 왜? DSR 빡세게 해서 그래요. 뭐 다른 나라도 DSR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바젤 뭐 어쩌고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뭐 이렇게 공고 그 다른 외국도 한다고 이러는데 거기는 공고지 안 지켰다고 해서 페널티를 주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칼이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출을 되게 조금 해주는 나라라니까. 국민들도 뭐 자기의 권리 따위는 다 없고 대세를 큰 대의를 위해서 다 참아주는 거죠. 참 착하죠, 사람들이. DSR로 대출 줄어드는 것보다 심리가 더 중요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심리를 한번 봅시다. 그럼 매수 우위 지수라는 게 있죠. KB국민은행에서 매주 그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조심해야 될 거. 이 소스가 뭐냐면 그 제휴되어 있는 KB국민은행에 제휴되어 있는 부동산 소장님한테 전화 설문 같은 거나 뭐 설문을 하는 거죠. 매수 문의가 많아요? 매도 문의가 많아요? 그럼 사장님이 매수 문의가 많습니다. 플러스 1. 매도 문의가 많습니다. 마이너스 1. 비슷합니다. 0. 이렇게 되는 거죠. 애매합니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되게 출렁출렁 하잖아요. 근데 이 추세가 중요한 거, 이렇게 추세가 중요한데, 추세가 이 바닥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매수 문의가 많아요가 너무나 빠르게. 급해. 졸라 빠르게 올라오죠. 기울기가 무한대잖아, 지금. 찌르겠어, 창으로. 전체적인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흐름이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요. 흐름이 완전 이게 기울기가 무한대야. 그거 같아. 옛날에 루보 그래프 같아. 루보. 기울기가 무한대야. 이거 봐봐요. 이렇다고? 네, 이렇게 훅군 날아오른다고 서울이 지금 미쳤다고, 이거.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지금 올라온다. 또 이러겠지. 그래봐야 평균보다 아래입니다. 근데 이 추세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죠? 이런 거잖아요. 썰물이 확 밀려와요, 지금.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다 잠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봐야 보통 사람이 물에 들어갈 때 이 배꼽만큼 들어가는데 그래봐야 발목까지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지. 물이 확 오는데 아직까지 발목 깊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지. 근데 물이 이까지 차 있는데 물이 쫙 빠지고 있는데 콧구멍 밑에까지 있어서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똑같은 거지. 추세. 크고 무겁다고요. 팬케이크에다가 뭘 뿌린다고요? 아까 뭐라 그랬냐? 슈크림을 쫙 뿌리는 거 똑같다니까요. 크림. 슈크림 쫙. 추세가 중요하다. 지금 물이 확 밀려오고 있는 건지 쑥 빠지고 있는 건지를 생각해봐라. 근데 그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근데 여기 전처럼 빠지면 어떡합니까? 이런 식으로? 그럴 수 있죠. 바로 직전처럼. 빠질 수 있죠. 네. 빠지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죠. 집은 내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네가 그런 질문 할 줄 알고. 자, 보세요. 다 준비해 오셨군요. 형광색을 보면 되는데 출렁출렁 하잖아요. 이 사람의 심리가, 마음이 갈대 같은 거야. 갈대 같은 건데 자세히 봐봐. 회색이 있어. 회색 봐. 빠질 때는 어때요? 밑으로 내려가죠. 회색이. 이게 뭐냐면 아파트 매매 지수 증감률이. 그러니까 이 가격이 빠질 때는 심리가 안 좋고 가격이 오르면 봐봐 확 올라오잖아. 그치? 여기도 보면 다 하락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다 밑에서 기고 있잖아. 그러다가 이제 상승으로 돌아서니까 이게 오른다 아니야. 에이 아니야. 오른다 아니야.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면 거의 다 상승이잖아.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너무 올랐어. 아니야. 계속 이러고 있는 거잖아. 여기도 봐요. 근데 이제 꺾여가지고 그거 봐 내린다 그랬잖아. 망했네. 폭망했네. 이러고 있는데 보시면 플러스 되니까 올라오죠. 여기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사람들의 심리는 오르면 좋아지고 내리면 나빠진다. 근데 이 추세가 급락으로 가겠냐?
근데 이제 그 올라오는 추세가 너무나 강력하다. 심리가 빠르게 개선이 돼요. 그래서 내 예상보다 너무 빨리 올라와서 좀 걱정이다. 왜요? 어? 왜요? 아직 안 샀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리고 전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 뭘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보니까 심리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평균 이하라고. 물이 지금 여기까지 무서운 속도로 기울기 맞지?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발목밖에 안 찼어요. 이러고 있는 거지. 뒤로 도망가야지. 빠져 죽어. 그치? 콧구멍까지 차 있는데 물이 쫙 빠지고 있는데 아우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지.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가 중요한 거다. 추세. 전세죠. 전세가 문제잖아요. 전세. 지금 서울만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 되게 높아. 원래 전세 수급은 되게 높은데 여기도 보면은 끝까지 내려갔다 왔대요. 역전세 막 쥐어 터지고 있을 때 쥐어 여기. 터지고 있대요. 똑같잖아 이렇게 보면. 플러스일 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여기도 팍 터지고 막. 이거는 보면 근데 여기도 보면은 어때요? 기울기가 무한대잖아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여기도 무한대잖아. 근데 평균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그죠? 심리 기준으로 봐서. 얼추. 예. 야, 이게 전세가 너무 무서운 거지. 빨라. 그럼 또 이야기하면 전세가가 매매를 위로 올릴 겁니다. 위로 올리면 51%가 매매를 위로 올린다고? 그거 좀 그렇고. 전세가 빠르게 오른다. 이제 그래서 이제 원인을 빌라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또 지배적이다. 그걸 또 어떻게 알아? 빌라에서 당신의 전세 계약은 빌라에서 넘어온 계약입니까? 설문조사 하나? 그 보이스피싱처럼 스캠 있잖아, 스캠. 당신의 집은 지금 대출이 많이 있은지 확인 가능합니까? 막 이렇게 당신의 집은 강남구에 있습니까? 막 이런 것처럼 똑같은 게 있잖아. 그치? 그래서 거기는 아마 저가 시장 쪽을 많이 건드렸을 것 같고, 저가 시장 똑같게 이제 아까 특례 보금자리론처럼 이게 빌라 쪽에 너무 무서우니까 빌라는 이런 거잖아요. 빌라는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면 좋은데 빌라는 전세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매매가 됐던 거지. 전세 대출이 많이 나와야 공급이 돼요. 빌라는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3억 매매인데 3억에 전세를 놓을 수 있으면 공급이 되는 거죠. 빌라 졌다가 망하면 어떡해? 빌라를 내가 쳤는데 업자한테 빌라를 졌어요? 분양이 안 되면 어떡해요? 분양이 안 되면 그 유튜브 방송에다 문의를 하면 되죠. 이거 좀 팔아달라고 그러면 팔아주잖아요. 기승전 용산빌라 이런 거 팔아주잖아요. 네. 구해줘 그런데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안 하잖아. 왜 그 사람들도 이제 자기가 파는 일에 바쁘니까 빌라 팔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런 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치? 졸라 많아요. 그래요? 네. 어쨌든 이제 동네에서 집 장사 하시는 분들이 보통 빌라를 짓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빚내 가지고 하는 거잖아. 보통 빌라 한 채 지금 옛날에는 2, 3억 남으면 많이 남는다 이렇게 했었어.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걸 쳤다가 빚내서 하는 건데 쳤다가 분양이 안 되면 많은 거였거든. 근데 2020년, 21년 되면서 서울의 아파트 집값이 전세값이 막 오르면서 무슨 일이 있냐면 밀려가지고 빌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빌라로 오니까 전세를 놔도 대출금을 다 갚는 거야. 빌라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거를 악이용한 거지. 전세업자들, 사기꾼들이. 악이용한 게 뭐냐면 3억에 줬는데 간평을 높게 받았고 3억에 전세를 때려놓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바지사장한테 넘기고 R이라고 리베이트를 1, 2천씩 주는 거지. 그러면 얘는 아무 생각 없지 뭐야. 보통 부동산에서 실장하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 할 때마다 1,000만 원씩 주니까 100개 하니까 10억을 주는 거지. 얼마나 좋아. 벤츠 타고 다니고 막 이랬지. 그러다가 이제 종부세가 갑자기 확 늘어나갖고 종부세가 늘어나갖고 세금을 못 내잖아. 종부세를 어떻게 내? 갑자기 종부세 확 올려갖고 못 내니까 어떻게 경매가 넘어가잖아요. 세금을 못 내서 경매 넘어와서 막상 낙찰을 받으려고 보니까 내가 전세를 매매가보다 비슷한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들어놓으니까 다 날리게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전세 사기가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래서 전세금이 떼일 것 같으니까 전세 보증보험을 들어주면 떼어도 국가에서 주니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보증보험 한도를 낮추니까 빌라 역전세가 나니까 이제 또 쓰나미처럼 또 이렇게 또 그 전세 사기가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세입자들이 전세를 들어가기에 불안하니까 이제 아파트로 넘어오는 거죠. 근데 그분들도 대출을 받아서 오실 거 아닙니까? 대출을 받아서 오시니까 대출을 무한대로 많이 받을 수 없으니까 그 아파트 중에 저가 시장 3억, 뭐 이렇게 2억, 3억, 4억 이런 시장으로 그분들이 넘어오시고 그분들한테서 이제 원래 사시던 분들은 더 위로 가고 이러면서 전세 가격도 오르고 전세 수급도 불안해지고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간 효과 플러스 금리가 내려간 거 이 두 가지가 빌라 시장을 위로 올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수급까지 꼬여버렸어. 그래서 이제 3연타를 만든 거죠. 빌라에서 넘어오고 금리 떨어지고 막 수급 팍팍팍 이게 된 거죠.
맞지 방금 승대리 하는 거. 전세 수급도 이게 무한 이게 기울기가 이게 루보야 루보 그래프 같잖아요 루보 그래프 같죠 그죠. 총평을 해보면 금리는 하락 추세가 맞지. 요걸 부정할 수는 없겠죠. 설마 이걸 또 부정하겠어? 이제 하락 추세가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 디에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 거다. 가격이 올라서 못 살 거다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 다 이야기해줬고 네. 자 그다음에 실거래는 상승하고 있고 맞죠? 그다음에 그 주담대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죠? 매수 심리도 급나게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다 봤습니다. 그다음에 전세 수급도 급나게 불어나죠. 여기 4번 5번은 기울기가 무한대였죠. 네. 루보 그래프처럼. 네, 네. 그래서 이 모든 걸 볼 때 어디가 떨어질 것 같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폭등을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완만한 상승이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내가 예상하기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이니까 그게 좀 놀라울 뿐이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나는 이렇게 마음이 두근두근한데 여러분들은 어떤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제일 고민되시는 게 우리 집을 팔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싸게 팔고 5,000만 원 이런 거 달라고 하니까 속이 너무 쓰린데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실구조 하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5년, 뭐 3년, 2년, 3년, 5년 지나고 나면은 그때 왜 그런 걱정을 했을까? 그때 사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